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죠. 이 가운데 어제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간 회동이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평행선을 오간 회동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무려 7개월 만에 1시간 50분이나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소득은 없었다, 이런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을 모시고 오자회동을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와. 야, 네. 새벽에 6시 때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네.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벌었습니다. 네. 보통 5시에 일어나서요. 네. 동네 5시 반부터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자리에서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더욱 영광이죠. 예. 네, 자주 나오세요. 네. 네. 자, 그 국정교과서 문제로 지금 정치권 상당히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네. 어제 회담도 열리고 했지만 네. 결과 성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동네에선 좀 그 국정교과서를 바라보는 민심이 좀 어때요?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 중랑구입니다. 가운데중 물결랑, 서민이 살기 좋은 동네, 아름다운 동네, 배산임 수의 명당, 가운데중 물결랑. 예. 네, 중랑구의 네, 교과서 민심은 좀 어떤가요? 중랑구 민심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네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뛴다. 뭐 제가 워낙 TV만 틀면 나오는 원내 대변인이었던 서영교, 청문회 스타, 국감 스타 이래서 사실은 TV에 많이 나오면 동네 안 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동네도 열심히 가까우니까 또 뛰는데 왜 국정교과서를 들고 나와갖고 또 혼란스럽게 하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교과서 부분이 또 이념 대립으로 갈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서명 운동을 시작했죠. 국정교과서는 안 되잖아요. 네.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건 정말 그냥 표로 생각한다면 이거 우리한테 아주 좋은데 라는 식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서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워낙 정치적 대립이 격하다 보면 야당에게는 불편해진다. 네. 왜? 싸우는 것이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견제하는 세력입니다. 네.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가는데 네. 그 자기 중심으로 질주를 하는 것을 견제구를 날리고 그리고 법을 만들면서 그 일정 정도 제동을 걸어주고 그래서 무리한 부분을 국민을 위해서 다시 물꼬도 돌리고 네네.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견제구를 날렸는데 국민은 이렇게 대립하는 것에 대한 좀 민감함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국민이 국정교과서 반대에 민감했습니다. 그렇군요. 젊은 친구들은 대다수가 나와서 서명하고요. 지하철역입니다. 네.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서명을 합니다.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그냥 솔직히 뒤로 말하면 이거 대박인데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 네. 청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 사람들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죠. 예. 삶의 전선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과서를 바꾼다니요. 역사를 뜯어고치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이거에 대한 의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줄을 서서 지하철에 나와가지고 그 길목에서 줄을 서서 서명한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려집니다. 그런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치솟아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주셨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쭈뼛하죠. 예. 쓰기에. 예. 쭈뼛한데 과감하게 와서 써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거나 네네. 그리고 안 쓸 뿐이지 네. 이 국정교과서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 뭐 네.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청와대에 초청해서 회동한 게 7개월 말이에요. 지난 봄에 3월에 3자 회동하고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네. 견해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이 됐다. 우선 정치적으로 변질됐다. 정치적 문제로 변질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말은 네. 대통령 생각이에요. 역사 교과서는 네. 부끄러운 역사도 그대로 기록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역사도 그대로 기록해야 하고요. 네.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지 올바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네.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네. 검증해서 쓰고 있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거 검정 교과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교육부가 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으니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진실을 서로 확인한 다음에 네. 진실이 지금 교과서가 맞으면 그대로 두면 되고 진실이 지금 교과서가 틀리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올바른 교과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네. 진실을 왜곡하려는 거죠. 올바른 것을 올바르지 않게 국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국정교과서는 저작권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교육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교과서는 저작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네. 검정교과서는 저작권이 집필진에게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정교과서는 집필진에게 쓴들 집필하고 난 다음에 검정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성한 검정위원회가 그렇죠. 있어요. 예. 거길 통과하지 않으면 검정교과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검정교과서를 통과하려면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예. 교육부하고 나라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육부도 그 장치를 만드는 것은 교육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리죠. 이런 내용으로 교과서를 써야 한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 네. 사실 그 지침에 맞춰서 쓰는 것이 검정교과서예요. 네. 그런데 교육부가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는데 교육부가 말하는 그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통과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검정교과서도 교육부나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정교과서는요. 집필진이 썼어요. 그런데 국가가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어서 국정교과서는 올바른 교과서가 아니라 역사 왜곡 교과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니까요. 국정교과서는 없어지는 거고요. 검정교과서도 교육부의 입김, 국가 입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교과서에도 역사적으로 밝혀져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이 묻혀 있는 채로 교육이 되고 있기도 하지요. 예. 자, 그러니까 한번 뭐 굉장히 그 폭넓게 정치적으로 변질됐다. 네. 정치적으로 변질시킨 장본인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될 상황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누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변질시켰는지를 예, 누가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던졌고 네. 누가 이 상황을 역사를 변질시키려고 했는지 네. 정치적인 변질 이 얘기하기 전에요. 네. 역사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려고 했던 장본인들이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그거는 그분들의 살아온 역사 그분 선친들의 살아온 역사를 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계속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뭐 한쪽으로 좌편향 교과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서 어젯밤에 이제 브리핑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양측의 반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교학사 교과서 파문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예. 이 당시에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률이 거의 0%대이지 않았습니까? 네, 한 네, 학교 네. 정도? 그것도 이제 국방부가 세운 학교 정도에만 이게
채택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과서가 채택이 안 되니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소위 얘기하는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고 또 반대의 논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 근현대사 관련해서 더 집필해야 되고 더 진술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됐다 이런 양론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좀 지금의 교과서를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더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교과서 사실 좌편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역사를 그대로 받는지도 저도 좀 의문이 갈 정도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는 왜 일제시대의 역사는 제대로 안 나와 있는지 저는 그런 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네.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 대표 부친의 역사도 이번 기회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는 사실 대학에서 동아시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대학에서 동아시학을 전공했고요. 일본의 근대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일본의 근대화는요. 무기로 무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 근대화라 그래가지고요. 교육에서 완전히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한국 신민으로서의 교육을 해가지고 한국 신민. 예, 그 교육을 한 다음에 그들이 전부 다 똘똘똘똘 무장이 돼서 세계를 침범하는 무장 대원들이 되는 게 바로 일본의 그 교육 근대화 과정 속의 내용입니다. 그게 말이 좋아 근대화지. 네. 일본이 세계를 침략하기 위해서 일본 그 국민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 세우는 획일화 교육이죠. 그 교육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신민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교육한 겁니다. 네. 그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더 적나라하게 교육하기 시작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일제시대에 가서 그 충성 맹세를 하고 혈서를 쓰고 네. 일본 만주군 소위 저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 독립투사들을 그 잡아가는 네. 정말 저는 혈서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네.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 네. 그 갑자기 대립이 되니까 저희들이 참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암살 영화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죽어간 우리 영웅들 그 영웅들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숨겨두고 꼭꼭꼭꼭 밟아놨습니까?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정재 나왔던 그 친일파 보셨죠? 네. 양쪽 스파이 노릇을 하는 그 친일파. 대한민국의 친일파의 양쪽 스파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 낱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번 교과서에 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어야 됐다. 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죠. 예, 예. 마찬가지로 그 암살 영화에 그 비행기를 헌납하자고 하는 그 사람 나오잖아요. 네, 기업가가 나오죠. 기업가 나와서 비행기를 헌납하자면서 끝내는 자기와 자기 딸들이 다 죽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비행기를 헌납하자고 했던 그러면서 일본 제국으로부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그 귀족의 자규를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과 똑같은 인물이 대한민국 여당 대표의 선친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문제 지적의 지점.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참 가슴이 아픈데요.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제가 요번에 그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항일 유적지. 네. 윤동주를 그렇게 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윤동주를 누가 그렇게 죽게 했으면 우리의 항일 민족 역사적인 시인. 저는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요. 네. 여순 감옥 사건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안중근, 네. 이회영 등 당시 600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던 이회영 일가는 네. 그 돈을 가지고 군 자금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항일 의병의 자금으로. 네. 이런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는 역사가 와야 우리 대한민국은 제대로 되는 역사인데 그동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시점에 오히려 그 선친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네. 국정화 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 네. 이거를
저보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네티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았던 거죠.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다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는 반대할 거예요. 라고 말을 고맙다고. 하면서 예, 네,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역사 교과서가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는 올바르고 자랑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식,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인식으로 과연 쓰여질 교과서가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거냐. 도대체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의 우리 한반도의 역사는 네. 지배자들의 역사였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기술된 것도 나라의 지배자, 권력자들의 역사, 그리고 지금 교과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역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역사가 기술되어 있는데 그들이 지배하면서 검정을 통하든 국정화를 통하든 네. 그렇게 해서 역사를 기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을 했던 행각,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짓밟았던 행각, 네. 산업화를 주도했던 행각, 이 부분에서 산업화 부분은 산업화대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독재 부분은 독재 부분대로 기록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주도했던 역사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더 바꾸겠다는 이야기인지 올바른 역사라고 하면 네. 민중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 이 대한민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도 이 민주화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을 만들어내기까지 네. 얼마나 많은 국민이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노동력을 투자해서 세상을 바꿔왔는지,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IT를 주도하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인지 네.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동아시아에서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를 배우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전쟁을 겪고 식민지 또 전쟁 뭐 독재 이런 우리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민주화를 통해서 아주 뚜렷한 경제적 성장을 이뤄낸 그런 아주 위대한 나라, 한류 스타를 배출하는 위대한 그렇죠. 나라로 네.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좀 지금의 이 교과서는 자랑스럽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참 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인식을 할까 이런 저희에게 좀 생겼어요. 자랑스럽지 못했던 역사는 네. 18년간 독재가 오히려 그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제로부터 침략을 당했고 거기에 동조했던 권력자들의 문제, 네. 그리고 그것을 청산하지 못한 그것이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지요. 그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야 역사인 건데 저는 그것도 왜곡돼서 사실 기록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그것도 어떻든 많이 미화시켰습니다. 네. 근데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미화시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올바른 역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이제 뉴라이트 사관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거가 아닙니다. 일본에 네. 새로운 역사를 쓰는 새역모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새역모가 있습니다. 새로운 네. 역사를 쓰려고 하는 예, 모임. 예.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 국정교과서를 주도하듯이 그런 모임을 시작을 했었죠. 네. 그 시작을 하면서 자기네 역사를 미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받은 게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합니다. 뉴라이트 이름이 조금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일본에서 시작한 일본이 스스로 자기네가 기록했던 그 역사까지 네. 미화하려고 만든 그 새로운 구구 세력들의 역사관이 지금 우리에게 들여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뉴라이트 정도 올바른 역사관 하려고 하는 국정화 정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굉장히 이제 이게 올해가 광복 70주년 아주 역사적이고 뜻깊은 해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광복한 지 7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친일의 뿌리가 한반도에 아주 깊게 있다. 이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친일의 뿌리는 오랫동안 있었죠.
그리고 존재 그 자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친일의 뿌리가 그냥 존재하는 걸 넘어서 네. 저의 걱정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1900년도에 그 일본의 침략을 받을 때 우리가 안일했거나 그리고 그 일본의 침략을 유도해왔던 것들이 있는 거죠. 끌어들였죠. 끌어들이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뿌리가 있는 것인가 네. 아니면 또다시 지금 일본 자위대가 만들어지고 일본 평화헌법이 바뀌어지고 이런 일본에서 네. 새로운 군국주의적 열풍이 불고 있는 이 시점에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사실 되게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저는 여차하면 부득이하면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그리고 논의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절대로 건너올 수도 없고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은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되고 대한민국 안보는 대한민국 안보가 책임져야 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주변 강국들의 네. 로부터 제대로 쓸 수 있으려면 네.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독립되는 그 자립하는 군대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차하면 부득이하면 유사시에 유사시에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특히 일본 국방장관과의 회담 내용도 지금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요. 뭐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전 승인 없이 자위대가 입국할 수 있는 거다. 유사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사실은 원래 하기로 했던 워딩이 있었는데 그 이상을 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위반 아니냐며 왜 내용을 공개하냐며 국방부가 오히려 더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을 네, 놀라게 하고 있는 황당하죠. 건데요.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역사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지금에 있는 교과서로는 네.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동아시아학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 새롭게 느꼈고요. 네.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당시에 그 암울한 시절을 겪었는지 어떻게 네. 대한민국의 그 백성들이 음. 친일 그리고 일본에 그렇게 끌려다닐 수가 있으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학대당할 수가 있으며 음. 그렇게 민족을 짓밟히가 수가 있으며 네. 이것은요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저희는 잊어버리는 역사가 되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아침에 새벽부터 겁니다. 예. 이 친일 독재 얘기하니까 서영교 의원께서 너무 화가 네. 나셔가지고 아니 화보다 긴장됩니다. 걱정됩니다. 예, 이 전국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것인가에 대한 네. 울화가 막 터져나오고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우라도 아니고요. 예, 걱정이고 긴장돼서 예.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 예,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장을 통해서 전파해 아셔야 주시기 되는데요. 바랍니다. 예. 일본이 얼마나 세냐면요. 네. 세계를 다 흔들었어요. 예. 세계를 다 흔들었고요. 그 1900년대. 동아시아 예. 동아시아학이라고 하면요. 이건 동아시아학이 아니고요. 네. 일본학일 정도로 그 미국에 가서도 동아시아학인데 그게 일본학이에요. 네. 왜냐하면 모든 세계를 다 한 그러니까요. 번씩 쥐려고 했던 그 무서운 존재를 그 알아야 합니다. 아베가 지금 추진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다시 한번 또 세계를 뒤흔들겠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거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어제 이종걸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좀 정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근현대사 부분과 관련해서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지필진이 구성이 돼 있다. 특히 전교조, 민족문제연구소 이렇게 지적을 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거명하면서 지필진을 문제 삼는 이유 이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교조에 대해서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이번에 새로 구성될 땐 전교조 빼고 극좌 극우 빼고 정치, 경제, 사회학자들까지 포함해서 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해서 놀랐는데요. 전교조가 무슨 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보세요? 정교조라고 하면 네. 그 한쪽 이념이다 이런 식으로 이슈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예, 우선 그거 전에요. 네. 그 전국에 플랜카드가 붙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플랜카드 싹 띄었잖아요. 네.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체사상 가르치라면서요, 자신들이. 네. 교육부에서 주체사상 가르치라고 교육 기준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올바른 역사학자들과 지필진들은 주체사상을 가르치면서 이 주체사상이 정적을 숙청하는 데 악용되었고 네. 김일성 우상화에 이용되었고 이런 내용을 마치 그 김일성 우상화 그리고 네. 정적을 숙청하는 내용 이런 것이 주체사상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써먹었다. 네. 북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 기준에는 네. 지필 기준에 주체사상을 가리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주체사상 가리키라고 해서 쓰고 거기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비판적으로 했는데 가르쳤을 뿐인데. 네, 비판적으로 가르쳤을 뿐인데 네. 마치 그게 있는 줄 알고 플랜카드 걸었다가 내놓는 어머 그게 아니래.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거 잘못하면 지필진들이 고소할 고소고발하거든요. 수 있죠. 예. 지금 고소고발을 했다는 거 예. 같아요. 예. 그러고 나니까 빨리 내린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사실상의 이 얘기도. 명예훼손이 예. 되는 거니까요. 예, 그죠? 이 허위 사실에다 명예훼손에다 뭐 예. 여러 가지가 예. 다 있죠. 예. 그럼 마찬가지로 이 얘기도 처음에는 뭐 정교조 얘기 안 하고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로 땅 때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잘못됐으니까 이제 그럼 뭐가 있지? 또 정교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 지필진에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 역사에 그 깊이가 있는 분들 네. 그리고 역사 공부를 많이 한 분들 그리고 역사를 그 정직하게 기술할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짜여져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교조니 뭐니 민족문제연구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민족문제연구소는 민족 문제를 제대로 연구한 가장 고마운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요 근래에 누가 민족 문제를 제대로 연구한 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돈을 줬습니까? 뭘 했습니까? 나라 일꾼들은 민족 문제를 제대로 연구한 곳이 없습니다. 네. 친일을 덮었지요. 그리고 미화하려고만 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가 네. 사실 이제 대통령의 이야기, 가족사 이야기, 또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 네. 이런 거를 찾아내고 네. 친일파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나니까 아니 여기 상 줘야 되는데 아닙니까? 진실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이제 껄끄러운 거죠. 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 제가 보기엔 요번에 뜨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사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시민들의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친일인명사전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친일인명사전을 통해서 밝혀진 우리들의 부끄러운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시는 것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민족문제연구소 잘했다고 상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래야죠. 네. 그러셔야지 올바른 역사 아닐까요? 그렇죠. 예.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우리 역사를 스스로 비하하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역사 서술이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태어나는 걸 부끄럽게 여기도록 기술이 돼 있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이 박 대통령의 인식이 이를테면 좀 기본적인 국민적 상식하고는 조금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태어난 것이 부끄럽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네.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자손이고 네.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데요. 부끄럽지 않게 권력자들이 잘 해주기를 바랄 뿐이지 네. 부끄러운 권력의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네.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부끄럽고 우리 역사를 비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네네. 집권자들의 역사였습니다. 왕들의 역사였고 또 대통령의 역사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그 사관원 지필진들이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이 네. 틀린 것도 일부 기록하고 네. 잘한 것만 많이 기록했는데 네. 이것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기록하라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국민의 역사, 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역사를 더 기록함으로써 네. 더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 계셨고 영예로 살아오셨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당신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것들에서 네. 조금 새롭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혹시 거기서 그래도 또 잘못된 게 있으시다면 네. 그런 것은 교육부가 지필 기준을 통해서 네. 이런 것이 틀리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어느 쪽이라도 예. 좀 중심을 잡고 역사를 좀 바르게 지필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런 토대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인식 다 따라가는 거예요. 국사편찬위원회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유일하게 역사학자들이 좀 나서서 반대하고 국민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것이지 소위 정권 안에서는 정권 안에 들어가서 집필하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인식을 오히려 따라가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비판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어제 그 문재인 그 회동 자리에서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교과서 가지고 친일 독재 미화하는 시도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아직 지필진도 구성이 안 됐고 쓰여지지도 않은 교과서인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는 거냐. 자기가 본인이 참고 있다. 그만해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두 분이 지금 같은 라인에 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나 두 분 모두 역사인식에는 공통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회동 중에 이렇게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으로서 보실 때 회동 중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할 때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이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바른 태도일까요? 올바른 태도. 올바른 역사, 올바른 태도. 올바른 태도일까요? 네. 청와대에서 네. 야당 대표를 부르고 여당 대표를 부르는 것은 사실은 청와대는 여당 대표 따로 만나고 야당 대표 따로 만나는 게 맞지요. 네. 그리고 청와대가 여당과 이야기 듣고 또 야당과 이야기 들어서 1대1 파트너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요. 네. 청와대가 있고 여당 대표가 있고 야당 대표가 있으면 2대1 아닙니까? 네. 2대1이잖아요. 2대1.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야당 대표를 부를 때는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자고 할 때는 네.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이시니 네. 야당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당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랑 함께 회동을 하시면서 네. 그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미국 갔다 온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네. 하면서 만나는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야당 대표는 지금 사실은 국정화 교과서는 야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던졌고 여당에서 던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민심을 전달해야죠. 네. 그리고 거민정 교과서로도 충분히 고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더 많이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 대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여당 대표가 끼어서 네. 그만해라. 그건 예의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사로부터 좀 더 자유로웠다면 네. 또 모르겠는데 네. 김무성 대표의 선친의 이야기가 지금 가장 핵심 아닙니까? 저는 김무성 대표의 선친의 이야기를 알아서 암살이란 영화가 만들어졌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네.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게 본 암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네. 청와대로 같이 회동을 하자라고 할 때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좀 더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인데 그것도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례적으로 야당을 만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아주 이례적으로 현안이 다급할 때 특히 국회에 당부할 게 있을 때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시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미국 갔다 온 방미 성과를 좀 설명하고 싶다는 거였고 핵심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돼야 될 여러 법안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당부할 얘기는 하고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절대 한치도 마음을 바꿀 뜻이 없다는 것만 천명된 이런 것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야당의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회동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게 노동개혁 5대 법안이에요. 그리고 경제활성화 법안 이것도 좀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는 거였고 또 한중 FTA 비준안도 11월 중순까지 좀 처리를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예산안 관련해서도 법정 시한 내에 좀 부탁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마음을 바꿀 뜻이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다면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될 텐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 경제 좀 살려줄 줄 알았어요. 진짜요? 예. 아, 정말요? 그러길 기대했죠. 대한민국 국민이 네. 아버지가 산업화의 역군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 네. 혹시나 그런 줄 알고 했는데 대통령 되시고 경제가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더욱 나빠졌죠. 네. 좋아질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 살리자고 노동개혁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노동개혁 이야기하면서 쉬운 해고를 이야기하시다니요. 네. 아버지는 일자리 잃을까 지금 사실은 전전긍긍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지역 다니면서요. 네. 웬만한 대학 나온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 몇만 대 일에 만 대 일에 천 대 일에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찾겠습니까? 일자리를 좀 풀으라고 대기업에게 대기업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벌들에게 일자리 좀 가지고 오라고 네. 갖고 있는 돈 좀 풀으라고 네. 재벌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재벌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고를 1%만 풀이면 네. 5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데 네. 그거 풀고 일자리 시키면 되지. 네. 그거 풀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네. 아버지들 회고시키고 그 자리에 아들들 좀 넣자고 하고 네. 그 아들은 또 비정규직으로 넣자고 하니 네.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이래갖고 살겠습니까? 현장을 다녀보면요. 네. 전부 다 예. 이게 아닙니다. 왜 너도 나도 나와서 서명하게 해요? 왜 젊은 친구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대통령 여당 반대를 하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안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당을 찍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고 어르신들이요. 잘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요새 잘하고 있잖아 얘기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도와줘 불쌍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요. 왜 불쌍해요? 여자 대통령이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잘하니까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르신들도요. 아, 요새 그렇습니다. 동네를 다녀보면 왜냐하면 그렇다는 그럼요. 거죠. 지역에 다니면 어르신들이 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나라가 안정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우선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5년을 성공해야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네.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걸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경제는 어려운데 노동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벌개혁, 기업개혁, 대기업개혁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상생하는 경제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경제민주화 개혁이 일어나면서 아니 근데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하고 복지국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편적 복지국가. 예. 뭐 그거 좀 날아간 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경제민주화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 법사위 법안이에요. 네. 여당이 다 반대합니다. 여당. 하나도 통과 못 시켰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된다. 예. 여당 반대로. 여당 반대로요.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세운 겁니다. 전부 다. 국정과제로 제시한 게 경제민주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여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노동자들이 좀 더 감수해라. 좀 더 일해라. 좀 더 싼 임금으로 해라. 우리 옛날처럼 가자. 이겁니다. 일자리 너희들 한 번 일자리 가지면 오랫동안 가지려고 하니까 그건 안 돼. 원활하게 비정규직으로 자꾸 돌리자.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영업자요? 전부 다
지금 자영업자들 동네 가보십시오.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빚더미입니다. 이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누구 건데요. 1인당 어린애기부터 최고령까지 1인당 빚이 2천만 원씩입니다. 골고루 했을 때.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가계부채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예산 정국 있죠. 예산 정국에서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잔잔한 세금을 다 걷어들이는 겁니다. 담배세 걷어들여갖고 엄청나게 걷어들였잖아요. 예. 한숨 쉬는 사람만 담배 피는데 건강 증진 기금으로는 안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 증진 기금은 안 내놓고 담배세만 걷어가는 그렇죠. 정부.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쓰는데요? 다른 데다 쓰고 있는 교통 겁니다. 범칙금도 엄청 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동네에서 교통 범칙금 엄청 떼갑니다. 예. 잔잔한 데서 세금이 다 나가는데 예. 국민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뭔가를 요청하시려면 네. 야당에도 뭔가를 줘야죠. 국민에게도 뭔가 메시지를 넘기셔야죠. 그래서 국정화 교과서는 안 할게요. 그리고 나라 경제 살릴게요 이래야 되는데 경제는 파탄 나는 상황 속에서 국정화 논란까지 일으키면 이것이 정치적 이슈로 보수를 집결시켜서 다음 총선까지 가겠다 이런 예. 생각 아닌가 싶으신데요. 그렇죠. 예.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문제요. 예산 이제 통으로 갑니다. 선진화법에 의해서. 네. 통으로 가면 여기서 서민들 등골 빼는 예산이 아니라 서민들 등골 빼는 예산은 안 되고요. 네. 예를 들면 농협, 신협 이런 데 서민들이 저기 저금하면요 2%만 떼는 농특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 없애는 겁니다. 그것도 잔잔하게 큰 돈입니다. 네. 작년엔 비과세 저축이요. 예. 그거 없앴습니다. 그런 것 모르는 채로 국민들이 거위의 깃털이 뽑히고 있는 겁니다. 거위의 깃털이. 예. 거위의 깃털을 뽑듯이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나눠줘야 합니다. 대기업이 법만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처음에는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하다가 종국에는 지금 서민들 등골 뽑는 그런 법안들만 통과시 깃털 이제 다 뽑혔어요. 이제 더 이상 뽑힐 깃털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아파요. 예. 예. 자, 민 등짝이 다 드러난 이런 네. 서민들 더 솜털까지 뽑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협조할 수 없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런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은 협조 못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정치는 협상입니다. 네. 그 예산안은 그냥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선진화법에서 그냥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협상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러면 노동개혁 부분에서도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과 대기업개혁을 통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서로가 협상안이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연말에 네. 예산을 보이콧하고 나면 네. 닭조통깨 지붕 쳐다보는데 거기서 국민의 혈세를 빼가는 모든 내용은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왜 타협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국민만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선명한 야당이 필요한데 선명한 것은 선명하지만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려면 일정 부분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법 제도로 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국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대로 전혀 예. 다른 문제인 것이고 특히 민생법안, 예. 경제법안들 또 노동개혁법안, 노동개혁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주장하지만 이대로 가면 정말 아버지들 일자리 다 잃고 우리 자식들은 정말 비정규직 2년에서 4년으로 전전하는 방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고 재벌들은 그대로 곡간이 터져 나가도록 계속 쌓아만 놓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이대로는 되면 재벌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결국엔 예. 그게 이제 돌아서 본인들에게는 예. 부메랑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전에 있는 그 수익을 지키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가 계속 가면은 국민들은 정말 국민 불행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걱정이죠. 예. 안보도 걱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정말 이거를 이 암담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도 정말 절벽을 보는 암담함이었다 이런 평가를 어제 했는데 이 상황에서 선명한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요구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선명한 살려야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서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많이 앞서 나가서도 안 됩니다. 네. 우린 그것을 봤지요.
눈은 먼 곳을 보고 긴 미래를 보고 머리는 냉철하게 모든 것을 계산하고 네. 그리고 사실과 그리고 경험들을 모두 다 직시한 채로 네. 그러나 국민을 품에 안고 국민을 손을 잡고 그리고 국민을 모시는 자세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더 뛰어야 하고 국민들이 어디가 아픈지 아픈 곳을 또 나름대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지자체장들이 야당이 많습니다. 네. 야당 지자체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들은 함께 또 해결해 나가면서 국정 과제 속에서 또 대통령이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네. 그리고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여론입니다. 네. 민심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민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네. 이제 이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팽팽했지요. 국정교과서 찬성이 43, 반대가 42 정도 네. 되었다라면 지금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국정교과서 지금 보니까- 찬성이 41.7 네. 그리고 국정교과서 안 된다가 52.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럴 때는 보실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국정교과서 논란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오늘 발표된 건데요. 반대 의견이 무려 10%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52.7% 대 41.7%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여론을 좀 박근혜 대통령이 잘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마이웨이 유체 안 이탈 듣는 게 왜 이렇게 안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이 국민 좀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웃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미소 좀 띄워주고 부드럽게 웃어주고 어디가 아픈지 들어봐주고 네. 당신의 아픔보다는 들어봐주는 따뜻한 모습 그리고 청년들을 안아주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꿔주는 모습. 좋은 대통령은 좋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 되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진정하고 대한민국의 행복을 가져준 대통령이다.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지배자 중에 네. 잘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대통령으로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것은 좋은 역사란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하고 네. 그리고 통일도 만들어내고 평화도 가지고 오고 국민을 따뜻하게 안아서 국민의 먹거리를 살리고 국민이 정치별로 돌아보지 않고 네. 자기 생활에 행복하게 있다가 대통령이 알아서 해줄 거야.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좀 먹는데 좀 살으려고 그러면 또 이거 뭐지? 이렇게 하지 않게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얘기가 참 귓전에 남네요. 어머님들께서 불쌍하잖아. 좀 도와줘라는 말을 했다는 게 이게 뭐 좀 이미 좀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불쌍하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실패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비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고 참 그 국정교과서 문제 스스로 분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평지풍파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 비판 많은데 과연 이거를 수렴해서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귀결시킬지 그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지역에서 일정이 있으신데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인터뷰에 응해주고 계신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잔잔하게 또 지역을 잘 챙기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언제나 손길을 내밀어야 하고요. 정치인은 그리고 국회의원은 힘이 있습니다. 손을 대면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더 큰 힘이 있는 거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물줄기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나의 역사를 만들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겠다.
왜 대통령들이 비판받는 자리이냐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이해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4천만이 바라보고 기다리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자리가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해야 그대로 평가를 받지, 개인사로 일을 한다면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역사에 잘못된 그 역사, 나쁜 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정치인들, 저희 언론인들이 좀 더 힘든 국민을 따뜻하게 안고 힘든 국민의 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의 든든한, 서민들의 든든한 백이 되고 싶은 뿐입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집회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아침 일찍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신만인 클럽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너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많은 나눔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신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